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궁금증부터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랄게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어떤 이야기든지 실시간으로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고요. 빠르게 간편하게 또 궁금증도 접수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도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오늘 2부에서는 FOMC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또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8시 57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그렇다면은 저희 퀴즈는 오늘 힌트는 또 어떻게 될런지 퀴즈부터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의 우버, 중국의 샤오미 등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의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하는 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레미콘, 2번 데카콘, 3번 기프티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획득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좀 생소한 그런 단어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미콘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프티콘은 제가 참 받았을 때 매우 행복해하는 그런 기프티콘입니다. 정답은 과연 어떤 게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한 단어 있지 않나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연락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 국내가 좁다, 나는 좀 더 글로벌한 투자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의 톡스타 로엔나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시장이 국내 증시, 해외 증시 할 것 없이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급등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2018년 가장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좀 급격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안정되느냐 싶었지만요. 지금 자연적이죠.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관공서가 임시 휴무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요? 오늘 일단 미 연준의 임시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록을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4시겠네요. 또한 요즘 이 사골 국물이죠. 거의 지금 우려먹던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다시 사우디의 원유 감산, 그리고 지표와 실적 발표 등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항상 변화가 많은 우리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이 성공 투자의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제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에서는요, 이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왼쪽에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왕스타님, 시장이
제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이 시장이 좀 지난 일주일 동안 회왕님이 말한 포인트들이 거의 다 맞아갔다 뭐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톡방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조금 언급드린 부분은 지금 다 미 증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이제 워싱턴 합의 재개 부분에 굉장히 맞추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셧다운 관련해 갖고는 시황적인 부분이 좀 적용이 안 된다. 시장의 반영이 거의 되지 않는다. 이 여부를 좀 측정했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이제 랠리,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한 부분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 이제 유가랑 이제 미 증시의 상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점으로 평가했을 때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또한 이제 골드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고, 그러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부분은 모든 종목이 올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을 언급드렸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부 이제 매수에 대한 랠리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장세인데, 이제 지난주 이제 브리핑 이제 얘기할 때 이제 5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 설명할 때 어떤 관점에서 또 봐야 될지 한 주 동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이 지난주에 교통사고 당하셨다는데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은 네. 좀 괜찮으세요? 네, 한 주 동안 좀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 동안 입원하고 와가지고 지금 체력이 많이 좀 저하돼 있는데, 차라리 그 저하된 것만큼 어느 한 종목에서 숏이 제대로 빡 나와가지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키워드는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좀 97선까지 찍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달러 때문에 저희가 유로로 좀 큰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유로에서 사실 저번 주에 드리고 갔던 1.12800 포인트에서 반등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뭐 제가 없더라도 장이 돌아가니까 알아서 돈이 좀 벌리는 구조였는데, 이런 좀 장기 트레이딩과 단타 트레이딩 포지션을 좀 나눠서 대응을 들어가시면 좀 편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단타쟁이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돈은 벌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오일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죠. 저번 주에 이제 오일 ETF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꾸준히 쭉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장기 포지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편입 한 번 더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런지 괜찮으신 것 같네요, 몸이. 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재정 적자에 대한 이 우려와 논쟁이 좀 한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빠르게 밀리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모든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좀 큰 변화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왕스타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뷰로 지난주에도 유로와 골드에 대한 반등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이 사우디 감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크루드 오일 매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정말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인 관점 자체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금일 이제 회의록에서 공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할 게 좀 있어요, 다소. 지금 회의록에서 나올 내용 자체가 자산 축소에 대한 시사, 뭐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전일 이제 FED 연준 이제 의원이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자산 축소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음 회의 때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번 회의록 내용 공개 자체는 한마디로 그냥 재료를 던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파동 자체에 대해서 예측을 좀 드렸었어요. 자,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력이 가해지고 다시 상승 모멘텀이 오다가 재차 뚫는 구조 자체가 나올 것이다. 그대로 나왔어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달러에 대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골드랑 유로를 지속적인 매수 플레이를 해줘야지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골드 자체라는 종목 자체는 좀 이따 볼 텐데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좀 이따 이번 주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오일이에요. 오일 자체 이제 지지대 추세가 깨지면서 엘리언트 파동에 대한 3파동에 대한 근거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결과가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오일에 대해서 매수비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헤드앤숄더 결과가 적용됐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 증시에 대한 상관 밀접도가 굉장히 높은 바 워싱턴 합의 재개 소식이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재차 이어지는데 유가 또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100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교 분석도인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종목상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최근에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정황 하나만으로도 지금 미 증시랑 유가에 대한 상관도가 굉장히 높다. 최근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바고, 그럼 나스닥이 지금 이제 변곡에 대한 워싱턴 합의에 대한 결과로 이제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은 유가 또한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요, 지금 현재로서 이게 마지막 추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국면 자체가.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상승 모멘텀이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마지막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시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 부딪힐 수 있는 지지값 자체가 원래 이제 단가 자체가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놓고 가면은 저도 이제 53, 52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봤어야 됐는데 오늘 마지막 지지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춘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단가는 55.70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저항을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번 4월물 기준입니다. 55.70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럼 데일리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매수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정황이 있고 오늘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지지값은 이 단가에서 좀 주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가 되는 바예요. 유가에 대한 플레이 자체는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싱턴 합의에 대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임금 매물대에서 변곡이 일으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좀 시사하고 싶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제 뷰로는 60달러라는 어떻게 보면은 돌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기서 이제 고점 형성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 임금 매물대가 마지막 추세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고 이제 내일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죠.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통했을 때는 이 부분이 마지막 상승 고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단타적 이제 데일리적 스윙적 매매만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허용 범위가 포함되는 그런 위치값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대기를 타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근데 내일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매수에 대한 랠리를 보시려면은 지지에 대한 위치값만 체크하시고 데일리적인 매매만 조금 허용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 임금 매물대에서 고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에 대해서 소멸성 재료로 미 증시가 변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두 번째는 상관지수가 최근 유가와 미 증시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빗대어서 봤을 때 고가에 대한 랠리가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자체가 또 부여가 돼요.
이제 좀 이따 나스닥 설명할 때, 이번 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보라. 그리고 55.70의 저항 가능성이 있고, 이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쪽은 최대 밀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뭐 미국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달러 인덱스가 밀릴 수 있는 라인을 보자면 뭐 단기,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봉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회의록 내용 자체가 다소 좀 중요하겠죠. 오늘 반등 위치값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일단 달러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은 이제 56.70 위치까지 이제 반등을 잠시 동안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회의록 내용 자체에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자산 축소.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차대조표 수정이 이루어진다. 대차대조표를 이제 축소하는 거를 잠시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거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달러에 대한 지지값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달러에 대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헤드앤숄더 결과가 적용된 사례가 어제 전일자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골드라든가 유로라든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저항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96.7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값이 한 차례 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황 자체가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중단 자체를 시사를 했냐 안 했냐예요. 근데 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전일 이제 FED 위원 자체가 다음 달에 결정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부분인데 만약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는 구간 자체가 나온다면은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지값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95라인까지는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중기적으로 95라인까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이 라인까지는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박스에 대한 형태를 띄는지 체크를 한 뒤 이 지지대 자체에 부딪히고 나서 재차 뚫는 모습을 그린다면은 완전한 하방으로 이제는 돌입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최근 이제 유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굉장히 안 좋고 유로존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러니까 박스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유로에 대한 상황까지 악화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자체가 쉽사리 나오지 않는 국면인데 이번 재료가 조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회의까지 이어지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회의록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이 차트적으로 단기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골드에 대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달러 약세장이 조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단기적으로 95라인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LG 시스템 스타님, 네, 유로가 역시 지금 최바닥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지금 1.12800을 지키면서 올라왔네요. 그리고 오히려 ETF 매수 역시 충분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이 지난주 해외 투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저번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ETF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오일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제가 ETF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드린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850개까지 감소를 해주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셰일은 더 이상 생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제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매수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
미국이 정말 공격적인 생산량을 증가로 인해서 다시 뭐 800대 후반 그리고 뭐 900대까지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믿지는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들은 결국엔 거품을 끼고선 다시 추가적인 폭락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있어서의 폭락이고 시장의 가격으로서는 급상승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밸런스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뭐 굳이 이제 더 이상은 존중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지금 상태 가격이 정말 미국한테 괜찮은 가격인지 안 좋은 가격인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850개라는 단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이 생산량 이하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미국의 캐파를 알 수가 있었다. 딱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ETF 홀딩을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최근장 보시면은 저항선이 바로 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58.55 라인에 지금 저항선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슈팅을 쏘더라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ETF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몰빵을 가셔라라는 의견은 절대 안 드려요. 지금 아래쪽에 분할해서 들어가실 단가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는 약 10% 정도밖에 물량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 대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 물량만 계속해서 편입해서 갖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미국이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공격적인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단가를 잡아보겠다. 한번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액션 취할 때 또 추가적인 단가 형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 포지션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랑 같이 매듭을 지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유로가 제가 2800선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1.12800이죠. 그래서 뒤에 자리만 4자리 빼서 2800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2800에서 매수 포지션을 드렸었고 저번 주 이제 목요일 터치하고 금요일에 조금 딥하게 눌렸다가 지금 최근차 보시면은 거의 뭐 한 200틱 정도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2800 라인이 어떤 라인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죠. 과거로 빼서 보시면은 2800 라인은 기존의 97.5에 해당하는 라인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의 97.5. 그러니까 유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트레이딩 단가가 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중요한 점은 최근장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냈던 유로의 저점 지금 약 2600선 정도 되는데 2600선 도달할 때 달러 인덱스가 얼마였느냐? 97.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격이 좀 발생을 한 거죠.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평가 절하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자면은 유로 이제 한 200틱 정도 드시고 나서 뭐 지금까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청산하시면 되겠는데 다시 재매수를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저쪽 아래 12100, 12100이죠. 12100 라인에서 97.5에 해당하는 라인이 형성이 되는 만큼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결 선물로 보시면은 딱 이 저가 부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00보다 더 아래쪽에 100으로 대응을 들어가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통해서 반등을 보실 수가 있겠다. 이 부분 노리시면 되겠고. 사실 이때도 역시나 ETF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ETF는 올해 유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들어가셔도 좀 수익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구간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인데 딱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트럼프가 정말 올해 한 번도 연간 통화 정책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줄 경우에는 97.5를 깨고 올라갈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청산을 던지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거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틱수가 워낙 큰 만큼 지금 5일 기준으로 지금 달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4포인트 가량의 급격한 하락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구간을 먹는 거를 감안했을 때 유로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손실 대비 수익 구간이 좀 크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얘기 드린 종목 중에 또 파운드가 있었죠. 지금 좀 시세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일단 파운드 제가 차트 인터넷상으로 지금 끊겼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지금 2800선을 막 터치하면서 움직이다가 저번 주 수요일장에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하락을 약 이틀간 보여줬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연속된 하락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월요일장 넘어가면서 공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의 또 움직임도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와 엔화가 한 군으로 묶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유로와 파운드가 한 군으로 묶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최근에 반등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로의 지금 융커 위원장이 좀 공격적으로 영국이 추가적으로 연기 신청을 해주면 우리 얼마든 받아주겠다. 좀 이런 언급을 해줬죠. 근데 사실 그냥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미 영국에서 의회 절차까지 다 거치고 나서 굳이 메이 총리가 의회 표결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표결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연기 없다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여기다 대고선 이제 연기하면 받아주겠다. 대신에 우리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상을 할 의사는 크게 없다. 좀 시간 끌기 이런 걸까요? 시간 끌기보다는 그냥 유로한테 유리한 안을 그냥 영국한테 제안하고 있는 거고 영국은 본인들한테 사실 유리한 안은 아니에요. 유리한 안은 아닌데 자존심을 지키는 재협상에 대해서? 네, 그죠. 네, 자존심을 지키는 그 의회 표결을 계속해서 존중하면서 본인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로랑 지금 영국이랑 같이 그냥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게 나아요. 둘 다 그게 낫습니다. 굳이 이게 윈윈인데 영국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의회 그 마인드, 그걸 굉장히 좀 존중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표결을 놨으니까 이건 끝까지 밀겠다라는 마인드로 밀고 있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자존심이고요.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노딜까지 넘어가면은 그때 파운드 매도로 쭉 때려받고 나서 그때 가서 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20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도 이러는 거 보면은 정신 큰 차리는 의미는 없을 그런 것이다.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의회는 의회대로 그냥 본인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게임이나 영화 같은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차가 둘이서 달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먼저 트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런 게임이나 영화들 좀 보셨을 텐데 지금 딱 유로와 지금 영국이 그런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끝까지 가봐. 끝까지 가기 전에 EU가 먼저 포기해서 우리랑 협상할 걸. 딱 이 상태고 지금 EU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협상 안 해줄 건데 그냥 연기하는 게 좋을 걸. 수정이 불가하다.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 양쪽에서 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의 끝에는 결국엔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말 포기를 안 하고 그대로 간다, 직진한다, 그냥 둘이 충돌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나봐야 유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이 끝나면 끝났지. 그래서 통화상으로는 영국이 좀 더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보였을 때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유용하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는 지금 파운드 추가 매도 포인트는 지금 3184 포인트. 과거에 브렉시트 표결 들어갈 때 제가 노렸던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협상인 만큼 8184 정도 왔을 때 한 번 더 숏에 대한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정말 만약에 극적으로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도 표결이 났지만 나도 그렇게 2번이나 연속적으로 발언해왔지만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다 바꿔서라도 400명을 설득해서 다 바꿔서라도 다시 브렉시트를 밀겠다. 이렇게 정말 대담한 결정을 한다면은 파운드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가 영국이고 정치인들 성향상 본인들이 한번 내뱉은 말을 바꾸질 않아요. 사고 나서 다치기 전까지 안 바꾸는 게 영국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한 자릿수 정도로 굉장히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인트를 좀 대기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있다면은 지금 월요일장 그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집 구간이 2번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단타 포지션으로 들어갈 자리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수로는 단타 치기는 좋으실 거예요. 자리값 딱 드리면은 지금 2920 자리 괜찮으시고 2806 자리 괜찮으시고 여기서 단타 치기는 굉장히 좋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 대응은 가능하시고 다만 브렉시트 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번에 상승했던 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걸 참고해서 대응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기존의 유로 그리고 파운드 이렇게 좀 둘이 묶여있는 군이고 이번에 상승도 이제 영국과 지금 유로가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좋아지나라는 약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로 입장에서도 그렇게 길게 청산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로는 한 200득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 만족하신 다음에 당일 청산하시고 ETF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버티셔도 됩니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청산 가져가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 포지션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파운드 쪽에서는 조금 더 과상승을 보였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둘의 대응을 좀 다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는 3184 포인트에서 좀 숏 대응을 하라.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단타가 오히려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 그 해외 주식, 해외 ETF 투자를 해야 혹시 그 핵인싸라는 말 아세요? 핵인싸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뜻하는데 혹시 그 ETF나 ETN 종목 중에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ETF 지금 트렌드를 요즘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예,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네, 지금 방송 일자 보시면은 전 방송사들 해외 선물 타임 다 비교를 해보세요. ETF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처음에 꺼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도 ULE 종목을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사실 ULE 같은 경우에는 14.6포인트,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24일 날 들어갔던 포지션입니다. 23일 날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고 24일 날 진입을 데려갔는데 점 찍고 반등했죠. 네, 그래서 이때 한번 시세 폭등을 나왔던 네,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에 제가 ULE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을 하나 더 드렸어요. 네, 왜냐? UL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유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국내장에도 유로 ETN이 있어요. 네, 국내장에서도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는 ETN도 있고 이렇게 ETN들이 있는데 이 ETN들을 거래하시게 될 경우에 차트를 딱 보시면은 유로 차트랑 1대1 매칭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유로가 폭락할 때 저점을 깬 적이 없는데 지금 ETN, 국내 ETN 차트에서는 저점 한번 깼어요. 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 운용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장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해외장으로 빼서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ULE랑 유로 종목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ULE 종목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저점 분거에 나와서 저는 14.0포인트,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윗부분에서는 14.3포인트, 여기서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는 부분, 네, 참고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로는 그렇게 레버리지 큰 종목들이 많이는 없어요. 네, 이제 오일이나 골드 같은 종목들은 레버리지 비율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해외 선물과 주식의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유로는 그런 종목들은 없는 만큼 비중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이제 보수적 매매 비중만 딱 편입을 해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거래대로 이어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 해외 글로벌 투자는 좀 달러 인덱스 등의 이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5일 ETF의 이제 종목 ULE 맞죠? ULE 종목을 네.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시장에 올라오고 변동성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어려운 이런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가도 이 시장에서 이슈가 하나 큰 게 터지면 또 변동성이 갑자기 좀 이렇게 춤을 출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좀 숨죽이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 해외 투자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바로 해왕스타님. 지금 여기서 지금 골드 유로 매수를 오늘 가지고 나오셨죠. 지금 결국 유로와 골드의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느낌 맞죠? 네. 네. 일단은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달러 인덱스 하방에 대한 압력이 시작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로는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당연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골드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골드가 굉장한 강세예요. 제가 1월부터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골드가 올해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최근 이제 미중 무역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셧다운 문제, 굉장히 악조건 하에 모든 증시라든가 움직임 폼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는 바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지지를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아야 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지지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고집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일봉상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랑 이제 골드 차트를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달러 인덱스가 굉장한 강세를 뿜었던 이 몇 주간 자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골드가 단순 조정에 밖에 미치질 않았어요. 여건 자체가. 잠시만요. 차트 조정 좀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을 좀 기점으로 달러화가 이게 좀 쭉 밀린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네. 자,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골드 차트랑 이제 어떻게 보면 왼쪽에 달러 차트인데, 네. 달러가 굉장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리고 있는 구간 때도, 굉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몇 주 동안 그리고 있는 구간에도 골드 차트는요, 같은 기간 동안 단순 조정밖에 일으키지를 않았어요. 단순 조정밖에. 근데 이제 최근 이 며칠 사이에 달러가 이제 하방의 압력이 시작되면서, 이제 회의록을 앞두고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이 시작되면서 골드가 굉장한 강세를 뿜어요. 이 정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게, 달러가 아무리 강세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골드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분위기라든가 모든 판단하에 놓았을 때는 단순 조정에 대한 랠리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고 하방에 대한 스타트를 끊어진다면은 이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요, 야,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한 번은 조정을 확 주겠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현상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난 12월에도 골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결론적으로 딱 펼쳐놓으면은 작년 고가에 거의 다 도달을 한 상태예요. 좀만 더 올라가면은. 거의 팔라듐 차트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아니, 팔라듐이랑은 좀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팔라듐은 안전 금속 부분에 속해하긴 하지만은, 네. 완전한 이제 안전자산의 성향을 띠는 종목이 골드이기 네. 때문에 비교 자체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언급드릴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하방에 대한 시황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골드가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나올 여건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이제 시청자분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매도는 지면은 안 됩니다. 이거 매도 지면은 진짜 골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 아직 꺾였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나마 먹겠다고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에 대해서 고집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이에요. 전일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결과가 이끌어지면서 제가 신세계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장대 양봉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고 골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어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가에서 웨이팅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지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이 한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에 대한 랠리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이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가 올 거다. 상승에 대한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네. 그 기회는 달러에 대한 하락 시작점과 굉장히 밀접도가 크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 거고, 골드 자체가 달러의 하방만 시작된다면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고 있는데 그냥 채찍만 쳐주는 거예요, 달러라는 종목 자체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거밖에 안 돼요, 현상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골드랑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는 한 주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추천드리고 싶고, 나스닥 관련해갖고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스닥 관련해갖고 미중무역 협상이 조금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장세에서 나왔던 미중무역 결론에 대한 이 부분으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TV 나와서 자기에 대한 이론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중무역이라는 협상 재료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소멸성 재료에 가깝다고 이렇게 언급을 드려요. 시장에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됐다, 결과만 나온다면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 자체가 MOU 체결 관련해서 나오는데, 네. 이제 위안화 절하 관련해갖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입하면서 이거를 공식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풀이할게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방송을 통해서 좀 언급드리기 그러지만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 중국도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끼리 맞붙는 거예요. 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서로 지지 않겠다는 싸움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좋은 결과, 좋은 낙관적인 평가 자체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연 가능성이라든가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연장 가능성도 굉장히 포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자체는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이제 12월 2019년도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졌던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네.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언급드리는 거는 이게 빅쇼트는 아닙니다. 빅쇼트에 대한 저항은 안 보여요. 다만 하락 패턴으로 떨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지금 이어졌던 올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한푼 꺾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미중무역 회의에 대한 결과 자체로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아주 가장 큰 뷰로 보면은. 네. 근데 이 시황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시장의 가격이 반영돼 있는 시황이기 때문에 결과만 배치가 된다면은 이 시황에 대한 추세 자체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고점 평가에 대한 위치 값은 7,200에서 7,250 사이입니다. 7,200에서 7,250 사이. 이 구간대에서 이제 고평가된 가장 큰 저항 자체가 있어요. 이제 나스닥 지수 대비했을 때 저항 자체가 강하게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워싱턴 협상까지 딱 날짜가 맞물리면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 단가가 성립된다는 점.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큰 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미 증시 자체가 7,200 단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몇 차례 좀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어요. 근데 다 온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상승 랠리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저항 자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이 저항은요,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똑같은 현상을 겪었던 그 구간대예요. 이제 일목균형표상, 주봉 일목균형표상, 스팬에 대한 상단 위치, 저항값, 이 부분으로 좀 판단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한 차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 핫데이 자체는 골드랑 유로에 대해서 달러 하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플레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 부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자체는 지금은 이제는 고가에 대한 기약을 크게 할 수는 없어요. 매수 뷰를 보더라도 아주 데일리적인 부분만 포착할 수 있고, 오일도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은 점으로 데일리적으로 접근만 가능하다. 조만간 이제 변곡이 일으킬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바. 이제 중장기적인 플레이 자체는 당분간 스탑하고 좀 기다리는 그런 관점 자체를 유지하시고, 유로랑 골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해왕시왕님, 이 미 증시에 대한 좀 변곡이 가능하다, 이 상승에 대한 좀 이런 모멘텀이 좀 데일리적으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골드도 좀 조정 없이 상승 방향 쪽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HG시스템 이스탄님 들어볼게요. 유로 오일 매수, 오늘 숏은 좀 안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상품들이 다 올라서 숏 할 만한 게 달러 인덱스 정도일까요? 지 해왕님하고 비교하자면 오일이 좀 추가된 게 다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로 오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전 골드 종목까지도 한번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골드 같은 경우에 제가 베넥베터스 골드 마이너스 ETF, 이걸 굉장히 좀 옛날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선 기준으로 매수 플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추천드려 왔었고, 이 이유는 딱 명확했습니다. 그냥 브렉시트 전용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상의 설명도 불필요합니다. 그냥 브렉시트 전용 종목이죠. 왜냐? 이슈가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베넥베터스는 골드의 거래량 기준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올라도 마찬가지지만 골드의 그냥 거래량만 증가해주면 그만큼 더 선반영이 돼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골드 차트를 좀 같이 연달아서 보시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결 선물로 보시면은 지금 1200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1406선
9,346선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약 이제 12% 정도 증가를 해준 거죠. 네. 이렇게 증가하는 기간이 약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였습니다. 12% 증가하는데 지금 베넥페터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추천을 드렸던 단가인 20선부터 현재 23선까지가 벌써 이미 16% 정도가 되죠. 네. 지금 이 구간부터가 이미 1월 스타트입니다. 네, 거의 1월 스타트이고 제대로 이제 20선을 터치했던 거는 이제 12월 정도였는데 일단 기간만 보시더라도 훨씬 더 단기에 더 높은 퍼센트를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 이유 자체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중간에 완충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건들로 인해서 자꾸 골드의 시황들을 틀어주는 포지션들이 발생했는데 뭐 베넥페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브렉시트가 잘 되든 안 되든 논란만 많이 되면 우리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베넥페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베리골드 같은 좀 대형 마이너스 골드 종목들이 좀 혼합돼서 ETF화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개별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베넥페터스보다는 좀 베리골드를 사랑하는 편이야. 개별주를 좀 사랑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 마이너스주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뭐 개인 입장에서 그 해당 경영진들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베리골드의 최근 경영진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파악하는 거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일봉사동에서의 일시적인 밀림 혹은 상승, 공시로 인한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시고 그냥 ETF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마이너스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드리고 수익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설정드린 목표가가 이제 23선이었어요. 23선을 넘었습니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일단은 24선까지 해보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정확한 지금 설정 가격은 23.8 정도에서 단기 저항 발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참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로 그 다음에 지금 오일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차트 딱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이 상승세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화요일장엔 밀렸다가 오늘장 이제 넘어오면서 슬슬 올라가지고 다시 또 스탑을 거치고 있고요. 이런 차트에서는 장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한 번에 밀리고 나서 매수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2800선 대비해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 청산 가져가시고 ETF는 분할로 2800선에 들어갔었던 게 14.6 정도였죠. 그 다음에 현재 추가로 대응 가능하신 포인트는 ETF는 14.3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물은 1.12, 100 라인에서 매수 플레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 드리고요. 이건 이제 장기 뷰이고 오늘 막 단타 치고 싶어서 좀 아른아른 거리시는 분들 사실 오늘은 단타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1300선 라인, 13000선 라인 여기는 깔끔하게 치실 수 있는 라인인데 구간 자체가 떨어지려면 한 120틱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저기 구간은 좀 한참 남았지만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치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지금 3,455선 여기 가능하신데 오늘 이미 그 위에서 선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안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유로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죠? 네, 유로입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리는 13,000선, 13,000선 하나. 그다음에 오늘 조금 올라오면은 저항을 줄 수 있는 위에 단의 자리가 지금 13,83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일 ETF는 그대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쭉 가져가시면 되고 일단 전고점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정상 가격 단타를 치실 수 있는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타 칠 수 있는 가격은 지금 아래쪽에서 토요일장에 보여줬던 매수 매집 단가 지금 54.80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봉상으로 아예 길게 치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51.500에서 이 정도에서 ETF에 대한 신규 매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뷰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단타 포인트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어차피 톡방에다 좀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뷰 기준으로 해서 베리골드 그 다음에 지금 오일에 대한 뷰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는 아까 전 타임에서 지금 ULE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TF는 이렇게 세 종목으로 빼서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되겠고 해외 선물은 단타 포인트 기준으로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로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바로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은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 에이주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떤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네, 29,015 네, 유로에서 29,015포인트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깔끔한 포지션이었는데 사실 이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 제가 사고 나기 전날이네요. 네, 이때 이제 보내드렸던 포지션인데 여기서 맞고서 굉장히 깔끔한 상승세를 바로 한 30분 정도 만에 보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에 나오는 포지션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존 매집 단가가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매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서 눈폭풍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좀 힘든 시련이 왔지만 그래도 언제나 항상 봄은 온다는 점,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톡스타 방송을 통해서 계좌에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에이주 시스템과 해왕스타님 무료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내용 들려주신 세 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데카콘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2775님, 그리고 1952님, 그리고 2638님과 9614님, 마지막으로 7568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토요일 23일 2시부터 6시까지 스파이더스타의 무료 강연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강연회가 끝난 후에 식사 자리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